네, 안녕하세요. 건현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최악의 날이었죠. 지금 심지어 나스닥 지금 오후 5시쯤 넘어서 제가 지금 이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2.7% 빠지고 있고 다우가 1.78% 빠지고 있고 엄청납니다. 그것들이 이제 금요일 날 빠지고 나서 3% 넘게 빠지고 나서 오늘 선물만 그래도 좀 괜찮았으면 어느 정도 살짝 1, 2% 정도 빠지면서 끝났을 것 같지만 코스피 이제 오늘 나스닥이 이렇게 선물까지도 빠져주니까 그것까지 완전히 한 번에 반영을 하는 결과 같습니다. 코스피가 3.5% 빠지고 나스닥이 4.7% 빠졌습니다. 거의 역대급으로 많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빠진 충격의 장세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참고로 이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저점 수준으로 다시 한번 예전에 미기 때 1월달인가 한번 했던 것들을 다시 또 이렇게 밟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하게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워낙 안 좋은 이렇게 저를 포함해서 별별 유튜버들이 다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상된 대로 최악이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뻔한 얘기 말고 오늘은 좀 더 좋은 뉴스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공시가 났죠. LG에너지 솔루션에서 시설 투자, 지금 장 종료 이후에 시설 투자 공장이 나왔습니다. 사실 두 개의 공시가 나왔어요. 이게 먼저 하나 보게 되면은 LG 엔솔에서 오창 2공장에 신규 신설한다. 거의 6천억에 가까운 그런 투자인데 여기가 거의 또 직설적으로 나왔죠. 투자 목적이 원통용 4680 배터리 공급 및 설비 완성도를 위한 양산 라인 운영한다. 이것도 바로 내일부터 투자해요. 1월 14일부터 얘네들이 현금이 많이 가지고 있죠. 1조 넘게 가지고 있고 지분 가치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6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바로 투자를 한다. 이런 부분에 공시가 나와 있고 이거가 첫 번째가 5,800억짜리 오창 2공장 건설이 있고 두 번째가 1,500 규모의 기존 오창 1공장 증설이 있다. 이거는 2170 원통형 전지 생산 능력 4GW시 추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 기존에 예견이 돼 있던 부분이긴 한데 좀 더 이제 실제 액션이 이루어졌다 부분이고 이 특징적인 부분은 이 4680 배터리 공급에 대한 이 공시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액션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히 저희가 주력 투자하고 있는 엔솔도 그렇고 LNF에 468 당연히 이거는 4680 배터리 공급할 때 엔솔 LNF 거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렇게 고성능 배터리 쓰는데 양극재는 더 낮은 거 쓴다? 포스코 케미컬이나 보급형 LG 화학 거를 쓸 리가 없겠죠. 당연히 LNF 걸 쓴다는 것은 당연히 기정사실합니다. 이게 원래 중국 남경 공장 통해서 지금 원래 기존에 2170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는 많이 공급을 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 4680 배터리는 이제 처음인 거죠. 그래서 LNF의 공시를 보시면 해외에도 이렇게 납품을 하지만 이제 국내에도 납품을 한다라는 7조 공시에 떴을 때도 국내 공장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오창 2공장에 납품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남경 공장을 통해서 170 배터리는 계속 공급을 하고 있고 거기에 추가로 오창 공장으로 4680 배터리를 납품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당연히 알려진 바와 같은 내용도 있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4680 배터리 전지 양산은 투자를 알린 것이고 지금 굉장히 파나소닉하고 치열하게 양산 전투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이번에 일론 머스크도 권영수 부회장이 미팅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을 겁니다. 걔네는 지금 테슬라 트럭 세미 트럭 같은 경우에 지금 워낙 지금 미국에서 픽업 트럭에 대한 경쟁이 크죠. 포드나 GM에서 막 만들고 있는데 지금 완전히 이거 빨리 만들어야지 아니면 다 수요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워낙
중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은 하진 않겠지만, 당연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자기네 본 나라에서 이렇게 투자 잘 하고 싶겠죠. 선두주자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지고 있는 거고, 그 차량에 들어갈 배터리는 당연히 그 큰 차량을 움직이려면 덴시티가 아주 높은 배터리를 착용을 딱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는 그럼 4680 배터리가 무조건 필수적이라는 얘기인 거죠. 기본적으로 뭐 100Wh 이상의 출력이 필요한 200, 300의 그런 배터리 용량을 크게 실어야 되는데 4680 배터리를 실어줘야 되겠죠. 물론 4680 배터리가 이런 생산성인 그 원통형 전지가 빨리빨리 생산되게끔 하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개선의 목적도 있지만, 이런 덴시티가 높아지는 부분도 30% 정도 이상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4680 배터리가 뭐죠? 자꾸 그 뒤가 생각이 안 나네요. 세미트럭이 아니죠. 사실 뭐죠? 픽업 트럭.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픽업 트럭을 만들려면 4680 배터리가 필수다. 그래서 올해 말에서 내년 상반기에 양산이 된다고 하니 이제 본격적으로 배터리가 많이 필요하죠. 자기네들도 만들지만 지금 어디죠? 일본 파나소닉하고 엔솔한테 빨리 더 만들어 달라. 지금 완전 사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엔솔도 거의 지금 이제 속도가 그 파나소닉하고 비슷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꽤 기술이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지금 시회, 오늘 또 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시회에서 다시 또 내려왔네요. LNF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 때문에 좀 더 LNF가 사전에 움직였을 수도 있고, 이 뒷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정리를 해볼 것 하고요. 좀 더 뭐 구체적인 넥스는 뭐 이런 얘기예요. 5,800원 투자해서 만든다. 또 1,500 투자해서 1번은 5,800원 투자해서 4680 배터리를 만들고, 2번은 1,500 투자해서 2170 추가로 만든다. 뭐 얘기입니다. 원통형 배터리 채용에 대해서 다양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고, 또 두 번째 뉴스는 테슬라 페어먼트 공장에서 기록을 세웠다. 일론 머스크가 뭐 이런 뉴스들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 좀 더 편하게 말씀드려서 보면 뉴스도 마찬가지로 나왔더라고요. 테슬라의 프리먼트 공장이 하루 생산 기록을 세웠다.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건데, 지금 얘네들은 2분기, 왜 자꾸 제가 테슬라 얘기를 하냐면, 엔솔을 비롯해서 LNF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LNF에도 워낙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기가베를린은 생산 2개월 만에 지금 생산 라인에서 1000대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래서 머스크는 지금 차이나가 워낙 3, 4주 한 달 동안 이상 동안에 중단을 한 것들이, 물론 3주간 스탑한 다음에 부분적으로 오픈을 했지만 한 달 이상 영향을 미쳤죠. 그래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4680 세리 포함된 Y에 배송을 시작한 다음에 텍사스도 스프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힘들었지만 지금 6월 달에 최대한 컨센을 뭐 컨센이 당연히 낮아졌죠. 그 이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랠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베를린한테도 잘하고, 지금 상하이도 힘을 되찾고 오스틴도 스플링하고 있다. 이런, 워낙 컨센이 낮아졌지만 그 이상을 메이크업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S하고 X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문한 지 1년 반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이렇게 생산량이 떨어지다 보니까 SX는 생산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죠. 3Y 중심으로 해야지 지금 생산량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제 거는 반대적으로 굉장히 슬프게도 이 SX의 중심으로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3Y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량이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 같은 경우 좀 더 괜찮아지고 있죠.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생산 목표를 계속 늘리고 있죠. 실제 늘어나고 있고, 지금 이번 달에 5월, 6월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점차 늘어나는 것을 보고 있죠. 이것은 차량용 반도체가 개선되는 것이 숫자로 증명을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요즘에 매크로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지만, 그리고 참고적으로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오르진 않았네요. 어쨌든 2분기의 실적이 이렇게 보면은 환율이 그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죠. 양극재, 저희가 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의 경우 환율 효과가 굉장히 크죠. 이런 기존 재고 평가도 그렇고 생산되는 것들이 전부 다 달러로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게 경제에는 좋지는 않지만 이 수출을 주로 하고 있는 저희 양극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을 굉장히 크게, 물론 이게 낮아지면 또 다 반대로 지금 영업이익률이 낮아지겠지만 이익률의 수혜를 지금 볼 것이다. 이게 지금 1분기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죠. 이 부분은 그냥 그대로 영업이익률로 업을 시켜주는 효과이기 때문에 뭐 1% 정도에는 크게 업시켜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 값도 상승했으니까 뭐 그것도 플러스 그대로 받고, 달러 환차익도 굉장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양극재 측에서는 훨씬 더 좋은 요소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존의 예측치보다 2분기 컨센이 2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좋은 소식을 먼저 역으로 말씀드렸지만, 이런 배터리를 좀 더 말씀을 드려보면 오늘 거의 최악이었죠. 거의 뭐 삼성전자도 뭐 많이 빠졌고, 와, 코스닥 5%가 이렇게 빠진 적은 좀 쉽게 보지는 못했는데, 엔솔 2% 빠졌고, 솔루스도 많이 빠졌고, LNF 혼자 플러스입니다. 이건 뒷부분에 말씀드릴게요. 포스코 케미칼도 또 안 좋고, 엔캠 같은 경우도 12%는 진짜 이건 너무 심하죠. 물론 이게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전환사채를 많이 발행하기도 하고 비트코인도 지금 폭락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없고 이런 부분이 좀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에코프로도 지금 많이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잘 버텼죠. 에코프로 BM이 어딨죠? 네, 거의 빨간불 됐다가 끝에 좀 빠졌지만 굉장히 선방을 했습니다. 나노신 소재도 그렇게 많이 최고가까지 갔다가 좀 확실히, 물론 아직도 경쟁력은 있다고 보지만 이런 이익 실현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이런 어려운 장세에 대주전자들도 많이 빠졌고, 세로닉스도 LNF가 굉장히 잘 버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로닉스가 고점에 일부 실현을 제가 LNF를 좀 했지만 세로닉스는 실현을 못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알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소형주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만 이런 공시 같은 것들이 뜨면 LNF보다 훨씬 더 많이 뜰 것 같다 라고 말씀을 수없이 드렸죠. 그래서 실제로 23%가 넘게 24%가 떴는데 제가 그때 좀 바빠서 또 그랬고 더 욕심을 부려서 그런지 다 못 팔았었어요. 일부라도 다 팔 생각은 없었고 일부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못 팔았었던 거고, LNF만 좀 팔아서 한 2억 정도 이렇게 현금화 시켰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개미들의 투자에 의해서 많이 변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시 같은 것들이 뛰었을 때 좀 튀어야 된다. 뭐 LNF가 10% 뛰었을 때 세로닉스가 뭐 30%씩 뛰고 그런 구조다라고 말씀드렸죠. 평상시에는 사실 좀 흐름이 기관이나 외국인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흐름이 좀 약하긴 합니다. LG화학도 좀 내렸고요. SK이노베이션도 좀 내렸고 다 내렸습니다. 사실 뭐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드려보면 오늘 양극재 듀오는 굉장히 대단했다. 물론 LNF는 최근 과도한 하락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도 많이 또 오늘 아침에도 좀 하락했을 때 샀었는데 힘들죠. 이렇게 하락할 때 사는 게. 그리고 또 시간의 공시도 어느 정도 뭐 기관이나 이런 것들의 위스퍼링으로 좀 알려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과도한 하락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에코비도 유무상 증자 이슈 때문에 굉장히 잘 버텼다. 근데 포스코 케미칼은 좀 상대적으로 이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런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주도주의 특징적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
참고로 포스코케미칼은 LG박 거래선이 지금 이게 이 배터리 업계를 보면은 중요한 거는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이 자기네 거래선이 이 밸류 체인이 잘 나가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포스코케미칼은 LG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코스모 신소재는 그나마 삼성이랑 뭐 LG도 갖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 뭐 이런 해외 업체, 작은 해외 업체 뭐 이런 노스볼트 이런 애들, ACC 이런 애들은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얘네들은 좀 빈틈을 공략을 하는 것 같고 포스코케미칼은 LG, 엔솔밖에 없는 부분은 빨리 어, 개선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그 공급선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대로 수혜를 가져가는 건데, 왜냐면 이게 다 굉장히 다른 업체랑 다른 업계랑 관련 달리 이런 배터리 업체들은 한번 거래선을 트기 시작하면은 신뢰관계가 구축이 되고 몇 년 계속 그렇게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되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첫 거래를 트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 거래를 트는 게 뭐 2, 3년 동안 이렇게 테스트도 하고 이런 것들에 거쳐서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게 만약에 억셉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는 굉장히 쉽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켓도 당연히 중요시이지만 이 거래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일단 금리 인상기에는 성장성뿐만이 아니라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 가야 견딜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양극재 듀오는 이런 부분을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거래선을 바꾸고 싶지 않다. 업의 특성이 2, 3년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이런 OEM 과정이 거친다. 그래서 이 LNF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잘 되면 그 수혜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다. 저는 뭐 당연히 테슬라도 이렇게 흔들리고는 있지만 기본 본업은 굉장히 잘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NNF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매크로가 아니었으면 난리 났었을 텐데 아쉬울 뿐이다. 그리고 또 어제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인상되건 말건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건 말건 이런 알짜 기업들은 자기 일을 할 뿐이다. 이런 알짜 기업들은 항상 외면받다가 실적 시즌이 되면 숫자로 증명을 하게 되면 그때 다시 반등을 한다. 2분기 실적 시즌이 다시 돌아오면 분명히 반등을 할 것이다. 숫자로 찍히기 때문에 자기 일을 하고 있다. 물론 금리 조달이 지금 어려워진 것은 맞죠. 이런 금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시기나 그만큼 확실한 시장에 아니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반대로 은행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돈이 다 필요하다고 해요. 막 돈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 돈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오는데 이렇게 매출이 보장돼 있는 곳, 숫자가 찍히는 곳, 영업이익이 찍히는 곳 이런 것에는 뭐 금리를 뭐 1% 정도 올리더라 한들 확실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아예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심사를 더욱 확실히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게 있었으면 잔챙이 같은 애들은 투자를 못 받겠고 LNF 같은 곳에 어떻게 보면 더 투자가 몰리는 것이겠죠.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보더라도 확실한 시장에 아니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그런 로드맵이 있는 데는 뭐 그리고 뭐 그게 입만 터는 게 아닌 거죠. 실적으로 찍히는 곳이니까. 그런 곳이 를 좀 더 걔네도 투자자의 관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겠죠. 실제로 이런 상황에 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5천억 정도 유상증자에 참여한 유상증자가 아니었죠. 뭐 3자 배정이었죠. 자사주 매각을 했던 이 받는 업체도 솔직히 이렇게 27만 원대인가 25만 원대, 26만 원대인가 이렇게 받았잖아요. 이렇게 5, 6천억 되는 규모를 얘네들이 왜 받겠습니까?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그 기관들은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장기 로드맵을 좀 더 세밀화해서 들었겠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를 6천억 되는 이 큰 돈을 금리 인상기에 이렇게 지금 물가가 안정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장기적으로 올랐을 때 지지선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큰 돈을 투자를 못 하겠죠. 아무리 뭐 단타한들 이렇게 5천억 되는 금액을 바보도 아니고 투자하겠습니까? 확실한 그 언지를 듣지 않았으면 당장 그것들이 올해에 나타날 것들을 얘기해 줬겠죠. 장기적으로
그렇게 로드맵을 보여준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한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지지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규모를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엔게임 같은 경우도 최악의 공매도도 지금 뭐 40%나 되고 지금 뭐 비트코인도 거의 폭락하고 이 자회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상황, 그리고 지금 얘네들 전원사채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 이렇게 실적들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이런 것들은 좀 올해 뭐 상장이 얼마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실적이 안 찍히고 이런 외부 차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공매도의 타겟이 좀 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지만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어렵지만 그렇다고 안 오르는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히 진짜 몇 오르는 종목이 없을 것이다 이 얘기지, 전체가 틀어진다 한들 저희 배터리 섹터는 그나마 괜찮을 것이다. 그것도 더더구나 이 주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는 양극재 같은 경우는 잘 버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떠날 수 없잖아요. 이렇게 뭐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떠날 수 없잖아요. 오늘 보여줬듯이 물론 또 내릴 수 있겠죠. 또 다음날에 또 내릴 수 있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좀만 매크로가 괜찮아지면 더 나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배고프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 요즘에 이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지금 이거만 투자하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데도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거의 오늘같이 최악의 상황이었을 텐데, 이렇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공부 좀 어떻게 뭐 팔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공부를 쭉 하시다가 또 좋은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또 이런 것들을 또 LNF나 에코프로비엠 거의 최고가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좀 더 호재가 나와서 이익이 생기면 좀 더 예를 들어서 뭐 10%씩 이렇게 올랐어요. 그러면 남들은 또 바닥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또 실현을 해서 일부는 또 저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실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 좀 좋은 뉴스를 좀 그래도 초반에 일부러 더 드리려고 노력했고 그나마 오늘은 괜찮았으니까 다른 것들도 안 좋았지만 그나마 저희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빼진 않았어요. 다 이런 배터리 섹터를 어떻게 뺍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힘든 장세가 계속 또 좋은 장세가 왔다 갔다 할 테니까 잘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자고요.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힘들 때 돈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나가지 마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나가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뿅.